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진행할 수업은 내 책상 위의 소녀상이에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수업을 듣고 소녀상 종이 인형을 만드는 순서로 수업을 진행할게요. 먼저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와 일제의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 일본군 위안부란 무엇일까요? 혹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들어본 친구들 있나요? 아마도 뉴스나 교과서에서 한 번쯤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 의해 전쟁터로 강제 동원되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뜻해요. 일제가 일으킨 침략 전쟁에 우리나라 여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동원되어 성적으로 학대당했죠. 피해 여성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있지만 3만 명에서 40만 명까지 추정치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자, 이제 오늘 친구들이 알아가야 할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바로 용어의 사용법에 대한 것인데요. 일본군 위안부를 지칭할 때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바로 일본군 위안부와 일본군 성노예예요. 일본군 위안부는 오랫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한 용어로 일본군과 위안부 두 단어를 떼어 쓰지 않고 사용해요. 그런데 아래의 일본군 성노예라는 용어와 뭔가 차이점이 있죠.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작은 따옴표는 언제 사용하는 것일까요? 바로 인용을 할 때 사용해요. 인용이란 다른 사람이 썼던 글이나 말을 가져와서 쓰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라는 단어에 이 작은 따옴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썼던 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 누군가는 위안부라는 제도를 만든 일본군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작은 따옴표와 일본군이라는 표기 없이는 위안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위안이라는 말 자체가 위로하는 말과 같이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일본군이 만든 위안부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라는 말을 쓰거나 지칭할 때는 일본군이라는 말을 반드시 앞에 붙여서 쓰고 위안부 양 옆에 작은 따옴표를 써주어야 해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일본군 성노예도 있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지칭하는 정식 용어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일본군 위안부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분들이 계시고 이 단어로 인해 상처를 입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로 오랫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 사실을 정확히 지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일본군 성노예를 쓰는 것이 옳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면에서 보이는 용어는 종군 위안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종군이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혹시 종군 기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종군 기자는 전쟁터에 자발적으로 가서 취재를 하는 기자를 말하는데요. 때문에 종군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군대를 따라간 위안부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대부분 거짓말, 협박 혹은 납치 등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셨기 때문에 종군 위안부라는 단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주변에 누군가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일본군 위안부를 지칭한다면 옳지 않은 단어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정신대인데요.
정신대란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 노동을 하는 부대를 지칭합니다. 이 단어가 왜 다른 용어와 같이 있냐 하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군 위안부를 정신대로 지칭하곤 했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처음에 정신대로 공장 등에 일하러 간다는 말에 속아 일본군 위안부가 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신대가 곧 일본군 위안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잘못 사용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를 엄격하게 분리해서 용어를 사용한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지칭하는 정식 용어에는 일본군 위안부와 일본군 성노예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엔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제강점기 당시엔 일본군 위안부에도 다양한 강제동원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군인동원, 노무동원, 군무원동원이 있습니다. 군인동원은 말 그대로 군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고 간 것을 말하는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로 끌려가 침략전쟁을 위한 총알바지가 되어야 했답니다. 그리고 노무동원은 강제징용 혹은 징용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노동자, 즉 광선, 탄광 등과 같은 곳에서 노동하는 사람으로 강제동원한 것을 말합니다. 군함도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개봉을 했는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군함도 탄광이 대표적인 노무동원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무원 동원이 있는데요. 군무원이란 말이 조금 생소하죠. 군무원은 군대에서 일하는 민간인을 이야기합니다. 간호사, 통역사, 포로감시원 등이 군무원 동원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무원 동원 사진에 나오시는 분은 포로감시원으로 강제동원되어 전범으로 수감된 김창희 씨입니다. 포로감시원의 경우 전범, 즉 전쟁 범죄자로 분류되기도 하는 등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얼마나 많이 존재했는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위안소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고초를 겪으셔야 했던 장소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일제가 점령했던 많은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수는 현재까지도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민가를 위안소로 이용하거나 전쟁 중 위안소가 파괴되는 등의 문제로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엔 일본군 위안부의 위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어떤 법령이나 조약을 어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반인 도적, 즉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은 범죄라는 것입니다. 전쟁 중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인 행위는 당시 일본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범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정부가 1932년에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9호 강제노동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보고서에 지속적으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헤이그 협약 부속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일본은 헤이그 협약의 6전의 법과 관습에 관한 부속 규칙을 위반하였는데요. 이 규칙은 여성은 전시의 강간 및 강제 매음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1910년에 체결되고 1925년 일본이 비준한 부녀매매 금지 조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노예조약도 위반하였는데 이 조약은 국제관습법이라 일본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볼까요? 전쟁이 끝난 후 일제는 일본군 위안부들을 현지에서 학살하거나 방치합니다.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고향으로 돌아왔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생활 중 얻은 질병과 정신적 고통, 사회의 편견에 시달려야 했답니다. 그러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TV 공개 증언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영상을 보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하시고 게시물에 기재된 김학순 할머니 증언 영상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증언 영상을 다 보신 후 강의 영상을 재생해주세요.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공개 증언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답니다. 1993년에는 일본 관방장관인 고노 요에이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관여했으며 강제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하였고, 2007년에는 미국에서 일본군 위안부에게 사죄하고 일본의 교과서에 이를 기록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5년엔 세계 역사학자 456명이 일본의 역사 왜곡 중단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처럼 많은 이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